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녀입니다. 골드문트의 새 라인업, 이제 앰프가 한 단계 점프를 합니다. 텔로스 690 인티에서 텔로스 800으로 왔다가 그 텔로스 800이 이제 모노블로로 되는 텔로스 1800, 그리고 같이 들을 제품도 미메시스 레퍼런스 프리앰프의 플래그십이에요. 파워앰프는 참고로 1800 위로도 한참 있습니다. 2800, 4800, 8800. 근데 모든 제품이 우리나라에 다 들어오진 않아요. 특정 제품을 이제 팔기 위해서 그 구매자들한테 제품을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이 제품은 성능이 이러이러해서 전에 있던 이 제품과는 이렇게 다르다. 다른 회사 제품들과는 또 이렇게 다르다. 아래 등급의 제품들하고는 또 이렇게 다르다. 이게 보통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여기까지는 제품의 가격이 성능하고 이렇게 함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이 필요한 건데, 하지만 어떤 카테고리의 극소수의 제품들은 제품의 가격이 성능하고 비례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사용자의 만족감이에요. 아시겠지만 그런 제품들은 그 제품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이미지와 스타일과 성능으로 만들어진 어떤 결과, 이 제품을 손에 넣으면, 이 제품을 소유하게 되면 생기는 어떤 가치, 보통 이제 그걸 명품들이라고 하죠. 명품이라는 말보다는 좀 더 복합적인 것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사실은 오디오입니다. 시계나 뭐 자동차, 가방, 이런 것들은 남의 눈에 쉽게 뜨이잖아요. 말을 안 해도 그 시계, 그 가방, 그 자동차를 갖고 다니면 무언 중에 나 이 정도 돈이 좀 있어, 까불지 마, 이런 어떤 과시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전달하는 방식과 마인드는 이제 개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여하튼 그런 소위 명품이라는 제품들은 그 제품을 파는 사람의 설명도, 갖고 다니는 사람의 설명도 거의 필요 없다는 그런 어떤 상징 같은 게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디오는 좀 더 스스로의 세계에 빠지는, 굳이 과시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좋으면 좋은 그런 카테고리의 제품이라는 거죠. 물론 오디오도 사진 찍어서 보여주고 집에 불러서 보여주고 이렇게 과시하고 싶은 그런 오디오가 있고 그런 사용자가 있는 건데, 다른 명품들에 비해서 들고 다니면서 보여줄 수 있는 물건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참 자주 설명이 되고, 이 골드문트라는 브랜드에 대한 어떤 편견과 이해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골드문트도 신제품은 이전 제품에서 제작자들이 모여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더 낫게 만들자, 디자인도 낫게 만들고 사용자가 쓰기 편하게 하고, 제일 중요한 핵심은 먼저보다 더 음악을 실제 음원에 가깝게 들려주자, 이거란 말이에요. 텔로스의 새 시리즈들, 옆에 물결 주름이 들어가고 셰시 외벽을 12mm 두께로 늘리고, 그리고 각종 인터페이스를 확장시킨,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는 앰프의 경우는 그 중심에 용량이 더 큰 트랜스와 커패시터, 그리고 노이즈 레벨을 더 낮추게, 그러니까 음원에서 들어오는 신호 외에는 다른 소리는 안 들리게, 그렇게 해서 기판도 바꾸고 디지털과 아날로그 단을 분리하고 전원부를 따로 분리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골드문트 특유의 방식으로 기계 대 기계, 전기적으로 생기는 진동, 그 다음에 열, 이런 미세한 것들까지 원래 음원에 방해를 주지 않게 설계하는 그런 것들이 투입이 돼서 그 다음을 만들어낸 게 신제품이고, 아래 제품과 다른 상위 제품이고,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드문트가 뭐가 어떻고 이렇게 저 멀리서 저건 나랑 상관없는 물건인데 저거 쓰는 사람들 X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야, 소리가 이렇게도 나는구나. 그렇게 내가 반감을 갖고 멀리하던 제품들도 더 알게 돼서 결국 나를 풍요롭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 제품을 갖지 않더라도.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그 제품이, 그보다 더 좋은 제품도 내게 들어올 수 있는, 그게 지금은 꿈 같은 무언가를 내 것으로 만드는 가장 자연 원리에 가까운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텔로스 1800은 그 텔로스 800의 모노블록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쪽 무게가 이제 50kg가 살짝 넘어가는, 모노블록은 당연히 출력이 더 올라가죠. 안정적으로 8오음에 420W의 출력을 냅니다. 일단 양쪽에 전원부가 따로따로 있죠. 좌우 각각의 바디에 전원부가 따로 들어있는, 용량이 확장되어 있는 새 버전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새 앰프는 이런 것들이 바뀌었어 라고 이렇게 막 전면에다가 이렇게 홍보하거나 주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작게 쓰여진 글씨를 다 찾아본 거예요. 뭐가 바뀌었나는 알고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새 앰프 규격에 대해서 늘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그 방열핀들이 다 없어졌어요. 마치 음파가 나가는 주파수처럼 웨이브를 지게 그런 디자인을 갖추고 제작되어 있습니다. 셰시의 두께는 12mm. 이걸 좀 더 두껍게 해야 지금 우리가 설계한 새로운 방식의 좀 더 효율적인 바디가 된다. 그래서 두께를 늘렸고요. 그리고 상단에 골드문트 로고가 선명하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훨씬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텔로세로라는 게 원래 그 한 10여 년 전에 골드문트가 액티브 스피커를 만들면서 스피커 내부의 공명 연산을 최적의 동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앰프 기술이 독립이 된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봤을 때 이전의 그 미메시스 버전 파워 앰프들과 비교해 보면 많은 부분이 유연해졌어요. 예전 골드문트는 선명하고 투명하고 그렇지만 굉장히 엄격한 면이 있었어요. 근데 텔로스 버전이 되면서 유연하고 좀 더 음악을 듣는 재미가, 특히 베이스의 탄력 같은 게 이전처럼 얄쌍하게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 녹음에 있는 소리를 반영한 그런 베이스로 진화해 있습니다. 디자인이 바뀐 새 버전에는 부분적으로 저 앞에 LED 창에 들어가는 램프나 이런 데 관여되는 부분 외에는 대부분이 아날로그지만 그런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그런 디지털 신호 자체도 전원부를 아날로그 신호와 분리를 시켰어요. 그런 것까지도 철저하게 분리를 시켜놓은 그런 새 버전의 파워 앰프입니다. 프리앰프는 좀 더 크죠. 오늘 같이 살펴볼 미메시스 레퍼런스 프리앰프는 굉장히 호사스러워요. 순 아날로그 입력만 받을 수 있는 디지털 신호를 받는 것 자체가 아날로그 신호에 영향을 준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순 아날로그 프리앰프로 제작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원부가 독립이 되어 있기도 하고, 이 제품이 아래 제품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은 프리앰프인데 A클래스 동작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항상 바이어스 전압이 걸려서 소위 크로스오버 디스토션도 없고 신호가 들어왔을 때 빠르게 그리고 굉장히 순도가 높게 반응할 수 있게 그렇게 설계된 제품입니다. 프리앰프를 A클래스로 제작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죠. 굉장히 호사스럽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OP앰프에다가 바로 방열핀을 바로 붙여서 그렇게 해서 발열을 하게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면 진공관 앰프도 아닌데 슬리트를 다 펀칭해 놨죠. 그리고 여기도 정 가운데 골드문트 로고를 잊지 않았는데 고민 많았을 것 같아요. 골드문트 로고를 그냥 파워앰프처럼 음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펀칭을 해서 놓으려면 뽑기 하듯이 잘못하면은 끊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붙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 두께 이런 걸 설정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골드문트 로고가 저렇게 해서 내부가 보여지게 뚫려 있는 그런 제품 상판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 A클래스 동작을 하는 이유로 미메시스 레퍼런스 프리앰프는 그 밑에 엑설런스나 시그너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안쪽 메커니즘 전체가 내부 레이아웃을 할 때 발열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게 좀 다르고요. 바로 아래 엑설런스보다 노이즈 레벨을 좀 더 낮춘, 그리고 순도를 위해서 케이블도 굉장히 좋은 게 들어갔습니다. 특히 전원부에는 그 OFC, 무산소동이죠. OFC 케이블을 투입시켜서 전원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순 아날로그 입력만 받게 되어 있는 이 앰프가 입출력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풍부해요. 출력이 6개, 밸런스 3개, 언밸런스 3개, 3개의 파워 앰프하고 동시에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마 그렇게 설계한 거는 트라이 앰핑을 하는 한 스피커에 앰프 3개를 동시에 사용하는 그런 사용자들을 위한 부분으로 보이고요. 뭐 사용자에 따라서는 앰프 3개를 붙여놓고 어느 때는 1번, 어느 때 2번, 어느 때 3번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입력이 10개나 돼요. 일단 언밸런스가 7개, 그 밸런스가 3개, 외부 기기를 뭐 10개를 동시에 연결할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CD에 DAC에 스트리머에 넉넉한 입력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플래그십 탑죠. 그리고 진동 메커니즘에 좀 더 많은 대응이 돼 있어서 항상 이 전원부를 아래쪽에 두라고 그렇게 권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원부 쪽에는 그 녹색 어스 단자 외에 검은색 그라운드 단자가 따로 있어요. 일반적으로 알듯이 그 어스는 잔여 전류를 연결시켜서 소진시키는 방식이고, 그라운드는 내부의 전류나 이런 거를 자체로 소멸시키는 골드문트의 자체 설계로 만든 방식이에요. 프리앰프에 특히 그런 것들이 총망라되어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조합으로 지난 시간에 텔로스 800과 엑설런스를 들었던 포칼의 마에스트로 유토피아로 음악을 들어보시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바로 또 아실 수 있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Does it seem so inviting? Autumn in New York, it spells the thrill of first nighting. Glittering crowds and shimmering clouds in canyons of steel. They're making me feel. 자, 지난 시간으로부터의 변화를 알려드리면 모노블록이 됐죠. 똑같은 스피커를 좀 더 드라이브를 잘 해서, 특히 대역 중에는 잘 통제 안 되던 이 마이스트로만 해도 10인치 우퍼가 더블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게 좀 더 선명하게 움직이는, 그 다음에 정확하게 멈춰 세우는 그런 효과가 모노블록으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저역 신호들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이고, 높은 대역에서는 좀 더 작은 신호들이 잘 보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럴 때 하는 말이 이제 표정이 다채로워졌다, 좀 더 표정이 풍부해졌다,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사실 원래 음원에서 들렸던 그런 소리였던 거예요. 게다가 A클래스 동작하는 레퍼런스 프리앰프의 영향을 받아서 소리가 좀 더 유연하고 매끄러워진, 어딘가 거칠었던 순간도 좀 더 매끄럽고 유연해진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꽤 많은 곡을 들어봤는데 제일 인상적인 곡 중에 하나가 가위손에 나오는 아이스 댄스예요. 그게 데니 엘프만이 음악을 했죠. 영화 자체가 판타지지만 그 얼음이 눈처럼 이렇게 날리는 장면에 나오는 그런 음악이었죠. 이 곡에 갖는 어떤 그런 환상적인, 그런 판타지적인 그런 느낌을 살려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데니 엘프만이 의도한 그런 아주 미립자 같은 그런 부분의 느낌을 살려주긴 쉽진 않은데, 오랜만에 그 느낌이 여기서 아주 잘 들렸습니다. 진짜로 그 미세한 부분의 신호들이 살아나고 노이즈나 훼손 없이 재생을 하게 되면 음들이 반짝거리는, 그게 아주 눈앞에 입체적으로 이렇게 나풀거리는 듯한 그런 조합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대가 아주 넓게 나와서 딱 이 스크린에 영화만 나오면 완벽한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420W로 모노블록이 되면서 420W, 그 다음에 이 모노블록이 된 텔로스 1800이 이 마에스트로 유토피아의 10인치 더블 우퍼, 이 아래쪽 체인버를 어떻게 드라이브 해주는지, 주로 이 오디오적 쾌감, 낮은 대역의 쾌감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곡 중에 이 양성훈 선생님이 연주한 기자스 약간 컨템포러리 편곡이 되어 있는 첼로 연주죠. 이 곡에 보면 이 곡의 시작 부분 첼로 피치카토로 뚠 하다가 쿵 하고 동반에 나오는 이 베이스 소리, 베이스와 퍼커션이 같이 섞여져 있는 이 베이스 소리가 상당히 녹음이 잘 되어 있는데, 스피커에 주로 이제 이 낮은 대역의 품질, 그 우퍼 구경과 재질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그걸 멈춰 세우는 앰프의 품질도 상당히 중요한, 그래야 제 소리가 나는 그런 대표적인 곡인데, 묵직합니다. 이 녹음에서 들리실지 모르지만 대단히 크고 묵직한데 그게 굉장히 순발력 있게 움직이는 이런 느낌. 거인 센터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서 그대로 점프를 해서 이 덩크슛 주는 뭐 이런 장면. 키도 크고 등치도 큰데 속도가 너무 빨라서 쫓아가기 어려운 그런 농구 선수를 보는 듯한 느낌. 이렇게 뭐 뻣뻣한 동작이 아니라 관절과 마디마디가 유연하게 움직이는 그런 동작을 그리면서 이렇게 빠르고 크게 움직이는 딱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곡이에요. 사실 이 곡을 그루브와 이런 다이나믹을 듣기 위해서 큰 스피커에서 들어보잖아요. 저음이 그렇게 마음에 들게 나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지금이 딱 스케일도 크면서도 동작을 아주 잘 잡아내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곡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놓고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런 소리가 나야죠. 그 다음에 솔로 여성 보컬인데 이건 악기 수도 극히 적고, 이런 곡은 아주 작은 컴팩트한 공간 자체도 작은 데서 들었을 때 선명하게 떠오르는 이런 재미로 듣는 곡 중에 하나인데, 큰 파워로 드라이브 했을 때는 이런 곡은 어떻게 들리나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다이나 크롤의 오랜만에 신곡이었던 그 어텀인 뉴욕, 이 곡의 느낌이 굉장히 차가웠단 말이에요. 원래 녹음 자체를 그렇게 차갑게 했는데 이 곡의 어떤 포인트 같은 게, 다이나 크롤의 목소리는, 다이나 크롤의 모습은 아주 선명하고 그 보컬의 사실적인 묘사, 입모양이 만들어내는 바로 눈앞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정확한 음색, 이렇게 나오는 그런 다이나 크롤의 모습의 옆에 기타 소리는 대단히 온화하고 따뜻하게 흐르게 만든 그 대비가 느껴져야 사실은 이 곡의 완성인데, 지금 이 시스템은 이 다이나 크롤의 오텀인 뉴욕을 밀폐되어 있지만 굉장히 넓은 곳에 앉아있는 다이나 크롤의
작은 얼굴, 그리고 푸른 듯이 차가운 기운과 그거를 살살 데펴주는 따뜻한 기타 소리, 요 묘한 대비가 정말 잘 보입니다. 한쪽은 동글동글하고 한쪽은 뾰족뾰족하고 아주 냉철한 이런 두세 개의 조화가 아주 잘 녹아드는 그 맛으로 드는 곡인데, 마치 바깥에 찬바람이 불고 눈발이 날리는 창밖을 보면서 안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는, 뭐 그게 콜라여도 상관없습니다. 안쪽이 따뜻하기만 하면. 그런 따뜻함과 냉기, 그런 온기와 냉기의 대비, 그렇게 해서 느끼는 아주 행복한 기분, 아주 단순한 악기 한두 개와 사람 목소리지만 그 컨셉 자체가 듣는 사람한테 여러 개를 끄집어내는 그런 곡인데, 역시 그 음원에 얼만큼 접근하느냐가 그런 몇 가지의 생각과 그런 느낌을 끄집어낼 수 있느냐, 그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에서 들은 이 오텀 인 뉴욕은 수만 가지 풍경, 아주 수많은 풍경과 옛날의 해상과 그 현재 어떤 모습들이 이렇게 쫙 주마등이라고 하죠. 빠른 속도로 막 지나가는,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 텔로스 시리즈, 뭐 스피커로 치면은 테티스나 멜로스를 포함해서 인티앰프, 파워앰프는 이제 한 중간 단계까지 올라왔고, 프리앰프는 저 끝까지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쯤에서 드는 생각은 이 1800이 소리가 이러면 뭐 이 이상이 필요할까? 이 똑같은 스피커를 놓고 봤을 때 그럼 2800은 어떤 소리를 낼까 궁금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파워앰프를 바꿔서 뭘 더 들어야 되겠어?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 생각이 지나가자마자 2800은 어떨까? 또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청 기회가 생길지 모르지만 모노블록 텔로 1800 위로도 모델이 2800, 4800, 8800 3개나 더 있다는 사실이 이런 거죠. 도대체 우주의 끝은 어디일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뭐 그런 순간이 지나갑니다. 자, 하여튼 제 귀로는 텔로 1800과 미메시스 레퍼런스로도 제가 아는 그 음악들의 어떤 끝을 보여주는 그런 체험을 오늘 한 날이었습니다. 골드문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브랜드고요. 기회가 되면 뭐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와서 한번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품 가격은 높아요. 소비자가 기준으로 하면 프리앰프하고 파워앰프 각각 2억씩이나 하는 제품입니다. 뭐 실제는 얼마에 팔리게 될지는 궁금하긴 해요. 요새 골드문트 가격 정책이 이전에 그 오여사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단가를 파격적으로 낮추는 그런 물량과 유통 방식으로 가격을 낮추고 있긴 한데, 여하튼 그런 제품들로 저희가 오늘 시청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과 얘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